유형 10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만약에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 있으면 세근의 합 또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또는 세 개의 곱, 얘는요 이 계수들만의 관계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3차 방정식이죠. 근이 3개니까 이런 3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자, 그러면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 이퀄 0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전기한식도 우리 곱셈공식 외우고 있죠.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1차항 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거고 얘도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요 식을요 a로 나눠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의 x 더하기 a분의 d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식이 지금 완벽하게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수끼리 같아야 돼. 따라서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게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그냥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a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끼리 같다고 하면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죠. 자, 얘는 a분의 c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아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에 마이너스 붙인 게 a분의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외우긴 쉬워요. 지금 세근의 합 a분의 b, 그 다음에 세근의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a분의 c, 그 다음 세근의 곱 a분의 d, 이 순서대로 가는데 부호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형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는 2차 방정식에서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지막에 세근의 곱할 때 마이너스의 a분의 d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세근에 대한 조건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세근의 b가 뭐 L 대 M 대 N이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세근의 b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근을 설정할 때 알파, 2알파, 3알파라고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세근이 연속한 정수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잡은 것처럼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알파 플러스 1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알파,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문자가 3개였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어쨌든 알파 하나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6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 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세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해서 세근의 합, 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자, 얘는 a분의 c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은 세제곱. 자, 요거는 곱셈 공식 있었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해주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 2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의 합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는 단독으로 또 따로 계산해주면 되죠. 자, 얘는 또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이거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자, 요거는 또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7이니까 2, 7에 14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997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자, 얘는 a분의 c,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4.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정보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얘는 우리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하면, 자, 요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우리 요거 외운 적 있다, 그죠? 요거 뭐였어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여기에 x 더하기 세 개의 곱, 요거였죠. 자, 여기에서 x 자리에다가 1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a, b, c로 바뀌었다.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a, b, c를 전부 다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이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넘기면 이게 지금 1이다 라는 조건식을 준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a, 그 다음 얘가 1이었죠. 플러스 1, 그 다음 얘가 플러스 4, 한 개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1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a가 4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0 이렇게 되고요. 1이 없어지니까 a는 4다. 자, 그래서 제곱의 합을 물었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자, 제곱의 합은 마지막으로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주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4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9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자, 얘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그냥 다 전개를 하면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식을 활용해서, 자, 얘를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3 마이너스 감마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하는 게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할 때도,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x-a, x-b, x-c 요거 외웠던 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일단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부터 쭉 연습을 해서 이게 머릿속에서 있어야 돼요.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의 x 마이너스 abc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x에 3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abc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가 차례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3 넣으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더하기 3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그리고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3 넣으면 여기는 없어지거든. 27 빼기 27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9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m을 구하여라. 자, 세근의 합 적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자, 얘는 a분의 c니까 그냥 m이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얘는 마이너스 a분의 t니까 3이다.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좀 변형을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마이너스 감마죠.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죠.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죠. 2 마이너스 베타는 7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걸 전개할 때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대죠. 한번 적어볼게요. x-a, x-b, x-c. 자,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이게 1차항 계수였고요. 마이너스 abc였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x에다가 2를 쭉 넣은 거고 알파, 베타, 감마를 차례대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2 넣고 알파, 베타, 감마로 싹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8 마이너스 4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자, x에 2 넣고요. 그럼 플러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걸 전개한 식이 이겁니다. 자, 얘가 얼마다? 는 7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넘겨서 이거 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얘가 2니까 이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게 m이었으니까 플러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2m은 넘어가면 10이 되니까 따라서 m은 얼마다? m은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0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b가 1대 2대 4일 때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세 근의 b가 1대 2대 4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을 알파, 2알파, 4알파 이렇게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세 근의 합, 그러니까 최고점 계수랑 이차항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근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 세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죠. 그럼 7알파가 7이니까 여기서 알파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근이 결정이 된 거죠. 세근에 b가 1대 2대 4였는데 그냥 세근이 1, 2, 4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a였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씩 곱해 봅시다. 2 이렇게 곱하면 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이죠. 따라서 a 값은 14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죠. 이게 세근의 곱이었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8이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a는 14,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1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라고 했죠. 빼주면 22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두 근이 2차 방정식, 자, 얘의 근이래요.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얘가 알파, 베타를 가지고 또 다른 근, 감마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잘 적용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쭉 써볼게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더하기 알파, 감마. 얘는 a분의 c니까 여기는 a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분의 이거.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네요. 그죠? 보호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건 3차 방정식에서 적은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적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데 얘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래요. 그래서 나머지 근 감마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이 주어지면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x에 2분의 1 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8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5 빼기 4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넘어가면 a는 5가 되네요.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그죠? 그래서 a 값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값 구해주면 되는데 세근의 곱 여기 보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야. 자, 요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b에다가 감마 우리 구했잖아. 2분의 1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마3. 따라서 b가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b는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전개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요거였죠.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었죠?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였죠. 그래서 여기에 x에 3을 넣고 a, b, c를 알파, 베타, 감마로 교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을 자, 여기다 다시 적으면 27 더하기 9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3배의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되죠. 여기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감마였으니까 자, 세근의 합
부터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자, 얘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천천히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27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3개 곱한 거 마이너스 9 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없어지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